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제 그 청와대 개방해가지고 KBS에 열린 음악회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주 저도 뒤에 잠깐 봤는데 마침 그때 나와서 그 한 말씀 하던데. 근데 문재인은 그 청와대 개방한 거 그 크게 안보 위협된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바이든 와갖고 북한 까불면은 우리 핵으로도 작살낼 거야. 지금 이러고 갔지 않습니까? 그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열린 음악회가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 아주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좌파 문재인 때는 얼마나 KBS를 이용해서 예. 이런 게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까? 근데 한 번 이게 그 엄청난 의미 있는 일에 열린 음악회 했다고 또 얼마나 정치적이라고 지금 난리예요. 지방선거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비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공부 빼고 이런 검찰 수사 빼고 예. 잡기 중에서 이게 세 가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세 가지는 그게 첫째는 이제 그 술하고요. 술. 그다음에 그 두주불사. 당구. 당구. 당구는 1000 이상 당구. 500 쳐도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데 1000을 쳐요. 그 선수인가?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잘해요. 노래는 정말 잘합니다. 노래 한 곡 아마 불렀으면 역대 대통령 중에 노래는 최고일 겁니다. 노래방 가보면 다 그래요. 지난번에 그다음에 요리도 잘하는 게 너무 많네요. 예, 그러네요. 예. 어쨌든 지난번 그 SBS에 그 프로에 나와서 노래했었지 않습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러게 뭐 반주도 없이 마이크만 들고 거기 하고 쉽지 않은데 아주 잘하던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이 반전의계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그 박완주 의원의 이 성추행 이것 때문에 충청 민심은 완전히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에 17개 광역단체,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세는 것은 이제 광역단체를 중시하니까 최소 12서너 개는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그 호남 3개하고요. 예. 호남 3개죠. 예. 그 다음에 제주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제주. 예. 저는 4개 정도 빼고는 이게 해볼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보통 세종시였죠. 예. 예. 세종시를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기냐면 세종시를 만든 게 노무현이거든요. 예. 노무현. 그리고 근데 이것도 호남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세종시도 이춘희 시장이요. 저희 고향 아마 합천 선배일 거예요. 세종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춘희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 김병준 위원장이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김병준하고 근데 이해찬하고 대리전의 양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종시가 이게 접전이니까 예. 그 정도면 이게 나머지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이게 우세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서울, 뭐 경기 마지막에 경기가 이제 강용석 변수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 돌아가는 거 보면 강영석은 이제 괜히 그 몸값 올리려다가 아예 그냥 똥값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 그 없어도 사퇴 안 해도 이게 단일 없어도 이길 것 같아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더 확실하게 이기려면 이때쯤 이게 강용석 변호사도 좀 이게 이제 대성적 결정을 내려야죠. 그렇죠. 이때쯤 예, 예. 멋있게 조건 없이 그냥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그다음에 그 이재명 이런 게 심판을 위해서 김원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 전부 투표에 참여해서 김원혜 후보를 꼭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 강용석도 뜨잖아요. 예. 그게 무슨 단일화 협상이 왜 필요합니까?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것은 자리나 나먹자는 얘기 안 아니에요.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면 이게 지금 지지를 못 지켜요. 예. 끝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특히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단일화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강용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 끝까지 가가지고 투표장에 간다. 그럼 이게 내가 이거 강용석이 찍으면 이게 누가 도움될까? 예. 혹시 이게 김동연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 한 표가 이게 경기도를 민주당한테 헌납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 이게 다 이기도 경기도 하나 지면 진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지금 이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용석 변호사가 끝까지 완주하면 국민들이
단일화해서 한쪽으로 표를 몰아줍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그러면 결국 1, 2% 본인도 쪼그러드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뭐 강용석 변호사 저를 좋아합니다. 친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강용석 변호사를 위해서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쯤 멋있게 한번 이렇게 딱 조건 없이 사퇴하면 다시 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도 당초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조금 우세한 거 아닌가 했는데 최근에는 거기도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장사를 해먹으려다가 완전히 오히려 자기들이 자충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백기토항 윤석열의 완성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화마을에 집결을 하고 뭔가 이 지지층을 결집하려면 이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좀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게 그 한동훈은 이미 지나갔지만 정호영이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체면이 좀 쓰지 않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3일이죠.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그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요. 지금 정호영이가 사퇴한 데서 민주당이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도 꽁대시 닭이라고요. 정호영이 무슨 닭입니까? 저희가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민주당은 이미 끝났고 얻을 게 없고요. 제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명예롭게 퇴진하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활용점정으로 이번 내각은 90점 이상 거의 저는 100점 가까이 주고 싶어요. 예, 예. 정호영 후보자가 저는 스스로 사퇴할 걸로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것은 필요하다는 말은 정호영 후보자한테 그렇죠.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그렇습니다. 주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아 저는요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쯤 강용석도 제가 명예롭게 퇴진해라 했잖아. 그럼 이게 뜬다고. 네. 이제 정호영 후보자도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면요 네. 다시 이게 기회가 있고 오히려 이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지금쯤 이게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큰 기여를 했다 봐요. 바둑으로 치면요. 바둑으로 치면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든 작전 중에 하나가 사석 작전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자기 살을 떼줘야 돼. 죽은 돌을 가지고 육참 골단. 예. 완전히 자기 살을 베어줘야만 상대의 뼈를 취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석 작전이야. 내 바둑돌을 죽여야만 더 큰 걸 얻는 거죠. 우리가 바둑에 그 10개 격언이 있어요. 위기 식결이랍니다. 네. 바둑의 위기 식결 10개 교훈 중에 그 중에 3개가요. 뭐냐면 이게 버려야 얻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버려야 채우고 얻는 거예요. 예. 저는 정호영 장관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도 건졌죠. 한덕수도 건졌죠. 다 했잖아요. 예. 이제 본인 역할은 충분히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지금쯤 이게 정호영 후보자가 명예롭게 좀 이게 새 정부의 성공에서 사퇴해주면 그러면 이게 본인도 깔끔하게 의혹이 정리되고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도 부담 없이 상당히 쾌조의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29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물러나는데 민주당은 지금 여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네. 지금도 계속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6일 지방선거 앞두고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백기토항하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라도 쥐어야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공당의 약속은요 여야하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도 옛날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부터 뭐 열 몇 개 연방 나눠졌잖아. 예. 그러면 이게 러시아 때 한 약속은 소련 때 한 약속을 러시아가 승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이게 여당 때 약속이 야당 때 따라서 이게 헌시장처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분명히 저거가 야당 우리 야당 할 때 다 이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다. 국민의힘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야당이 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당 간의 약속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약속도 지켜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게 견제와 균형을 보더라도 원래 이게 의장이
다수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또 이게 그 다음 당이 하고 이게 관행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법사위원장은 끝까지 이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걸 이게 민주당이 저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봐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검수완박법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 별 크게 관심이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국회의장 후임을 놓고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 5선이죠.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제정신이 지금 차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김진표, 조정식,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내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켜내겠습니다. 검수완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데 누가 됩니까? 지금 이게 뭐 누가 되는지 당원 투표하자는 말도 안 되는 당원들이 이게 투표로 정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게 이상민 의원이 제일 합리적이고 쓴소리 바른 소리 제일 잘하죠. 이상민하고 그게 이제 유인태 의원 두 명이 쓴소리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유인태 씨는 되겠습니까? 요새 맛이 좀 간 것 같던데요. 근데 이상민 이분들이 힘들겠죠. 결국에 김진표 있잖아요. 김진표가 이제 의장 한번 해물라다가 그때 그 사보임에 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거 하니까 김진표가 그 해물라는데 이것도 노욕이고요. 정말 이게 또 이게 조정식은 이재명계하고 지금 친문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 봐요. 이미 여러 평론가들이 당이 쪼개질 수 있다. 이 공개적으로 송구권 혼수를 이런 분들에게 민주당이 갈라진다. 이런 게 정치평론가들 분석도 많아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대개 문재인계하고 이재명계가 지금 이게 극단적인 대립하다 보면 의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뭐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게 대개문들의 헛수함이 아닙니까? 누가 돼도 이게 의장으로 권위나 존경은 어렵거든요. 이 5명이 누가 돼도 저는 뭐 최악의 의장이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집권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는 게 순리에 맞다. 이런 주장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히 내줄 것은 내주고 자기 갖고 있는 것까지 내달라고 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